굉장히 잘해줘요. 평소에는 한 번 내가 어긋나 나를 자꾸 구속하고 이러는 분들은 정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눈빛에 살기가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름 끼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신 사주들이 있어. 한 대 얼굴에 때렸지, 너가 맞짓을 한 거야. 다 자기 합리화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 그래요. 이 남자가 긴가민가? 이런 느낌 들면 무조건 아닙니다. 그거 선생님, 이 남자가 날 사랑하긴 하나요? 헷갈려? 끝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최근에 사실 뉴스를 보면은 데이트 폭력, 스토킹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스토킹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또 이런 남자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렇게 스토킹을 하시는 성향이나 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 환경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해봤을 때 어떤 내 가슴의 분노 이런 거를 표출을 못 하신 분들이 한 군데 꽂히면 그렇게 확 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집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집착. 그러니까 1번 가장 너무 안타까운데 가장 1번으로 오는 시그널이 거의 대부분 굉장히 잘해줘요. 평소에는. 너무 잘해줘. 누가 봐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한 번 내가 어긋나 아니면 나를 자꾸 단속하고 나를 자꾸 구속하고 이러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정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심각하게 구속하고 단속하시는 분들, 몇 분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하루에 몇백 통씩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런 기운이 굉장히 많은 거고, 두 번째는 눈빛에 살기가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손님들도 있다고. 눈빛에 살기. 내가 얘기하면 신신당부예요. 본인 욱하면 눈 돌아가죠. 네. 있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눈에 살기가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럼 살기가, 그 무당은 그걸 보면 알지만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 살기가 있는 눈 있으신 분들 특징이 눈매가 되게 무섭거든요. 무표정할 때 눈매가 굉장히 싸납고 무섭고, 우리가 봤을 때 소름 끼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신 사주들이 있어. 근데 그건 관상인 거고, 그 사람들은 거의 빼박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마음먹고 결심하면 해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어떤 타겟을 잡고 먹잇감을 갖고 달려. 그러면 대부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가 아니야. 왜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내가 이렇게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연락을 해야 얘가 다른 짓을 안 하고 얘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고, 이렇게 자꾸 덫을 자꾸 놓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남자랑 얘기를 해봤어. 상대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나한테 너무 잘하다가 갑자기 막 사람이 휙 돌변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휙 돌변하는 모습 보여. 그럼 그건 빨리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화를 냈는데 쌍욕을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 평소에 너무 순인사였다가. 그럼 이거는 100% 시그널이 그렇게 처음이 시작이 와요. 그래서 너무 폭력을 썼다. 한 번이라도 썼다. 근데 이게 맨정신에 썼다. 물론 폭력은 안 되는 거지만 막 술이 만취돼가지고 썼다.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맨정신에 눈빛이 휙휙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빠르게 손절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남자가 좀 무서워, 이 남자 좀 아닌 것 같아, 반대로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 좀 무섭고 이 여자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빠르게 이별을 하시는 게 답입니다. 근데 그거를 대부분 그런 분들은 또 처절하게 용서를 빌어요. 무릎 꿇고 처절하게 빌어, 울면서. 너를 너무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용서돼. 마음이 약해지니까 또 용서되고 이러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나르시시스트 분들이 많아요. 내 자기애가 너무너무 자존감은 바닥인데 자기애만 높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 거야. 그 남의 의견을, 나르시시스트 특징이 남의 그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잖아. 이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해. 왜? 모든 게 다 변명이고 이유가 있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유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이렇게 한 대 얼굴에 때렸지. 너가 맞짓을 한 거야. 이렇게. 다 자기 합리화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물론 막을 수 있으면 참 막으면 좋지만 너무 안타까운데, 1번. 나에게 평소에 너무 잘한다, 이 남자가. 예를 들어 10년을 살았는데도 너무 잘해줘. 문제 있어요.
나는 내가 봤을 때 문제 있다고 봐요. 그게 그 사람이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결같이 잘해주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돌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안 잘해주고 무뚝뚝하면서 그냥 늘 같은 사람이 낫다는 말,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는데 한 번씩 획 떨어지면은 쌍욕을 하고 뭐 획 떨어지면 감정이 획 떨어지면은 폭언을 하고 이런 남자들은 100% 폭언에서 끝나지 않고 폭력으로 오락률이 높고 한 번 맞으면 2번 맞고 2번 맞다 3번 맞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주위에. 그래서 그거를 초반에 잘 막아야 되고 그게 이제 부부가 되면 특히나 문제가 되잖아요. 남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물론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뉘우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 뉘우치는 사람이 만약에 50%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또 50%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박 같은 거지. 확률로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평소에 너무 잘해주는데 감정이 기복이 너무 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분은 빠르게 손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너 아니면 안 되고 죽어도 너 없이는 못 살겠고 막 이렇게 막 처절하게 매달린다. 더 의심해야 돼. 그건 더 의심해야 돼. 왜냐면 나한테 집착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는데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가 이렇게 해도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막 이런 변명하시는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이번에 그 사건 보면서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1번이 타고난 성향, 소시오패스적인 특징도 있을 거고 감정도 공유가 안 되는 거고 사실 피해가는 게 상책이긴 하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 그거 못 느껴요? 범죄자 이번에 신상 공개됐잖아. 딱 얼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살기가 있잖아 눈에. 그게 일반적인 사람한테도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범죄자라는 걸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봐도 느껴지는 게 있어. 일반인들은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여기저기 남자친구를 사귈 때 좀 많이 보여줘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줘. 실제로 많이 만남을 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 같은 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예전보다 사실은 좀 덜해진 거예요 이게. 예전엔 진짜 많았는데 수면 위로 안 떠올릴 뿐이고 지금은 이제 워낙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커뮤니티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더 우리로 올라온 거거든요. 옛날엔 더 심했지. 옛날에 얻어먹고 사는 엄마들 얼마나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이제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이상한 낌새가 채거나 그게 정답이야. 이 남자가 긴가민가? 이런 느낌 들죠? 연애를 할 때 얘가 나 진짜 좋아하는 거 맞나? 얘 좀 과한 거 같은데 이거 좀 아닌 거 같아. 이런 느낌 들면 무조건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연애의 기본 긴가민가한 건 민가야. 긴가는 100%야. 진짜. 그리고 손님이 선생님 이 남자가 날 사랑하긴 하나요? 헷갈려? 끝이 아니야.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관계를 할 때 인간관계를 할 때 경우의 수를 여러 개를 열어놓고 좀 현명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은 뭔 죄냐고. 난 좋아하는지도 아는 건데 일방적인 스토킹이잖아. 그거는 뭐 사실 무속적으로도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혹시 궁금한 게 네. 이 남자친구의 사진을 네. 만약에 뭐 상담할 때 보여주면 이 사람의 그럼요. 기질 같은 것도 그럼요. 이름하고 나이만 봐도 대부분 나오는데 사진까지 제가 달라고 할 때가 있어.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런 경우가 네 보면 딱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것도 하나 방법이네요. 우리 무속인한테 가서 이 남자 어떠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토킹을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무속적인 방법으로 좀 떼어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사실 그거는 거의 드문 확률, 극한의 확률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대처하라고 무속에서 말하는 건 솔직히 조금 그렇고 그런 기미가 이분도 근데 초동이 되게 대처를 잘했더만 네. 근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너무 막 무섭게 막 다가온다. 그러면은 뭐 법적인 조치를 빨리 만들어야지. 뭐 내가 할 말 그거밖에 없지. 뭐 무속인 찾아가서 이 사람을 떼어주세요 한다고 그게 쉽게 되지 않은 일이잖아.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랑 아예 말도 안 섞는 게 정답.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